누가 떠났는지는 모두 봤습니다. 그런데 누가 남을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결혼식이 멈춘 뒤 세 사람의 관계는 한꺼번에 뒤틀렸습니다. 말로 설명되지 않는 균열이 조용히 번졌고 그 균열 사이로 각자의 진심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그 틈에 숨어 있었습니다. 신부가 사라진 결혼식장에는 축복 대신 불편한 침묵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자에 놓인 프로그램북은 페이지가 반쯤 넘겨진 채 멈춰 있었고 꽃잎들은 바닥에서 흩어져 더 이상 빛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자의 마이크가 꺼지면서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살피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허겁지겁 식을 떠났고 누군가는 남아서 원인을 추측했는데요. 그 어느 쪽도 진실에 닿지는 못했습니다. 박성재는 흔들리는 이지혁의 팔을 붙잡아 그 자리를 빠져나왔고 이지환과 이수빈은 눈동자에 힘을 주며 어른들을 챙겼습니다. 체면이라는 얇은 막은 이미 찢어져 있었고 남은 건 각자의 상처와 불편한 자책뿐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진실을 털어놓는데 오랜 시간이 필요하진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짧게 그러나 돌이킬 수 없게 말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필요였다고요. 그 한마디는 이상철의 가슴에 거친 못처럼 박혔습니다. 그의 눈빛은 오래 버텨온 책임과 자존심 사이에서 빠르게 갈라졌고 목소리는 누구의 것도 아닌 낯선 분노로 변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그렇게 쓰고 버리는 게 내 방식이냐? 이렇게 말하는 동안에도 이상철은 한 번쯤 아들을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팔이 먼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지혁은 고개를 들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아버지처럼 살진 않겠습니다.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담긴 세대의 간격은 아버지와 아들을 서로 더 멀리 밀어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유난히 크게 들렸고 닫힌 문 앞에서 홀로 남은 술잔이 천천히 한 바퀴 빙글 돌았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등은 켜져 있었지만 누구의 마음도 따뜻하지는 않았습니다. 새벽 인력소의 불빛은 차가운 색을 띠고 있었습니다. 비슷한 점퍼를 입은 사람들이 번호표를 쥐고 서 있었고 누군가는 커피 대신 물로 입술을 적셨습니다. 지혁은 그 줄의 뒤쪽에 섰습니다. 체중을 한쪽 발에 실었다가 반대편으로 옮기면서 이게 새로운 하루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낯설게 받아들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냄새부터 달랐습니다. 철과 시멘트의 냄새, 먼지와 기름에 섞인 냄새가 공기보다 묵직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그 사이에서 사람들은 서로의 눈빛으로만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몸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철근을 들 때 손바닥에서 미끄러지는 감각이 지나가고 장갑 속으로 땀이 차올랐습니다.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굳은 살이 터져 붉게 번졌고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쓰는 팔꿈치가 바닥을 버티는 동안 속으로만 짧게 욕이 새어나왔습니다. 버텨. 그 말밖에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점심 무렵 바닥에 앉아 숨을 고르는 사이 주머니에 들어온 낯선 촉감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종이였습니다. 펼쳐보자 성재의 서명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수표 한 장. 고마움이 먼저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자존심이 더 빨랐습니다. 손끝이 떨렸고 종이가 구겨지면서 작은 주름들이 생겼습니다. 목구멍이 말라붙어 물을 마셨지만 마른 건 혀가 아니라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동정이 아니길 바랐는데. 조용히 중얼거렸지만 그 한마디가 벽처럼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는 수표를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찢어버리진 않았습니다. 버티겠다는 고집과 언젠가 갚겠다는 다짐이 서로 엉켜 그 종이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그 시각, 지은호는 다른 종류의 버팀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소개팅 자리에 앉아 상냥한 미소를 지었고 상대의 질문에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마다 지역의 말투와 성재의 눈빛이 번갈아 스쳤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입 밖으로 쉽게 나왔지만 괜찮아지는 일은 한 번도 쉬웠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난 후 거울 앞에 서서 은호는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기준으로 살자. 그 말은 다짐 같았고 경고 같기도 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잘 모른다는 얼굴이었지만 표정만큼은 의외로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호에게 작은 의뢰가 도착했습니다.
새벽 배송 기사들이 잠시 눕는 컨테이너 쉼터를 고쳐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큰 돈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설명을 읽는 동안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문제들이 선명했습니다. 겨울이면 바람이 스며들고 의자는 앉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전구는 자주 깜빡이며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은호는 즉시 도면을 펼쳐 공간을 쪼갰습니다. 가장 먼저 바람의 길을 막아야 했고 다음으로 사람이 눕는 자리에 온기가 오래 머물게 해야 했습니다. 손에 잡히는 자재부터 체크했습니다. 낡은 합판의 상태를 살피고 단열재의 두께를 재고 전선의 피복이 벗겨진 곳들을 표시했습니다. 장갑을 끼고 드릴을 쥐자 마음이 이상하게 가벼워졌습니다. 정리된 생각이 손끝으로 내려가 실제가 되는 과정이 좋았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진척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벽면 틈새를 메운 폼이 반쯤 굳어 있었고 바닥에 놓였던 낡은 의자들은 일렬로 세워져 사포질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스위치를 신형으로 바꾸는 동안 은호는 몇 번이나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켜지지 않던 불이 한 번에 환하게 들어오는 순간을 기다리듯이요. 마지막 전구가 제 역할을 시작했을 때 공간의 온도가 눈에 보이듯 달라졌습니다. 뿌옇던 공기가 맑아지고 사람들의 어깨가 내려앉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사들의 첫 반응은 아주 소박했습니다. 따뜻하네요. 그 한마디에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누군가의 하루를 덜 힘들게 만드는 일, 그게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라는 사실이 마음속에서 확실해졌습니다. SNS에 사진 몇 장을 올렸습니다. 컨테이너의 전과 후, 손질된 의자, 바뀐 조도, 벽의 질감. 큰 해시태그는 붙이지 않았고 화려한 문구도 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좋아요가 빠르게 붙었습니다. 사람 냄새 난다는 댓글이 보였고 여기서 쉬는 분들, 조금은 덜 힘들었으면이라는 멘트를 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누군가들과 가볍게 연결되는 기분이 생겼습니다. 사진 속 공간보다 사진을 찍은 마음이 더 크게 전해진 날이었습니다. 댓글 창을 닫고 화면을 끄는 동안에도 입가에 미소가 오래 남았습니다. 우연히 그 장소를 지나던 지역은 멈칫했습니다. 어둑한 오후의 빛이 컨테이너 안쪽을 고르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바닥에 먼지가 덜 떠올랐고 벽체의 이음새가 훨씬 매끈했습니다. 의자들은 서로 기대지 않고 스스로 서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구석구석에서 은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눈으로만 오래 보았습니다. 손을 뻗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의 거리 지키기 뿐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은호를 지켜준다고 믿었는데 이제는 자신이 그 뒷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발을 떼며 짧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잘하고 있네. 목소리는 아주 작아서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박성재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은호의 SNS에 짧은 댓글 하나. 좋다. 계속 보고 싶다. 그 말은 고백 같기도 했고 응원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재촉하지 않겠다는 신호를 분명히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부러 더 말을 아꼈습니다. 대신 약속을 늘렸습니다. 필요하면 언제든지 라는 약속. 그 약속은 말보다 긴 시간 동안 옆을 지키는 방식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카페로 찾아와 커피를 주문하고 대화는 두세 문장으로 끝냈습니다. 힘들면 말해요. 괜찮아요. 그게 전부였지만 둘의 표정은 계속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은호의 이름이 천천히 입소문을 타고 퍼질 즈음 고성희의 연락이 왔습니다. 정제된 문장, 기계적인 온기, 정확한 시간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맡을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과 일정은 보장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번 일과 관련해 특정인과의 접촉을 제한하는 조항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름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누구를 의미하는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메일의 마지막 줄은 더 차가웠습니다. 프로젝트는 크고 시장의 시선은 냉정합니다. 감정은 변수입니다. 변수는 위험이죠. 은호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좋은 일과 나쁜 조건이 함께 오는 순간은 늘 마음을 두 번 흔들었습니다. 가능한 시간을 부탁했고 대답은 금세 돌아왔습니다. 하루.
선택의 시간을 정해주는 방식은 친절처럼 보였지만 실은 압박이었습니다. 밤, 카페를 닫고 의자 밑을 쓸면서 은호는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조건을 받아들이면 나는 더 빨리 성장할까요? 대신 무엇을 잃게 될까요? 빗자루가 바닥에 작은 자갈을 모으는 동안 마음도 쓸려 모였습니다. 성재의 얼굴이 떠올랐고 지역의 등도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 지은호가 남았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마지막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답장은 짧았습니다. 조건 없는 일만 하겠습니다. 보내기를 누른 후 화면은 금방 잠잠해졌습니다. 이상하게도 초조함은 덜했고 가볍지 않은 안도감이 남았습니다. 다음 날 익명의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첨부 파일에 간단한 도면과 일정이 들어있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컨셉은 분명했습니다. 비어있는 골목을 빛으로 채우는 프로젝트. 밤이면 사람이 발길을 끊는 좁은 골목에 작은 조명과 벽면 구조물을 설치해 안전하고 따뜻하게 바꾸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연결했는지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전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었고 그 선택을 지켜주려는 손이 어딘가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줄을 보내고 리스트에 골목빛이라는 제목을 추가했습니다. 그 사이 회사에서는 지역에 자리를 두고 냉랭한 회의가 반복되었습니다. 누구는 책임이라는 단어로 글을 몰았고 누구는 경험을 이유로 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은 특별한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 명확히 책임을 말했고 앞으로의 역할에 대해선 한 발 물러서겠다고 정리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분명히. 회의실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의 태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그는 아버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먼저 찾아뵙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내려놓았는데요. 그 한 줄을 쓰는데 몇 시간을 쓴 것처럼 어깨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이상철은 그 문자를 받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답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다음 날 저녁 아들의 작업 현장 근처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멀찍이 서서 사람이 흩어지는 걸 한참 지켜보다가 불이 하나둘 꺼지는 걸 확인하고서야 돌아섰습니다. 말은 여전히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다음 주면 얼굴 보겠구나. 그 말은 자기 자신에게 하는 다짐처럼 들렸습니다. 김다정은 조용히 식탁 위에 반찬을 더 얹었습니다. 천천히라고 적힌 영수증을 은호에게 놓아주던 그 손길 그대로 가족의 상처가 깊게 번지지 않도록 조용히 집을 메웠습니다. 조옥래와 김장수의 단톡방은 여전히 엉뚱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반쪽만 나온 셀카와 반박자씩 늦는 음성 메시지. 사돈, 이마만 나왔소. 이마도 사람 얼굴이요. 버벅거리는 대화 속에서 어른들의 유머는 아슬아슬한 젊은 날들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가족이 견디는 방식은 거창한 말이 아니라 이런 어설픈 온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골목 프로젝트의 첫날, 은호는 미리 현장을 걸었습니다. 낮에는 그저 낡은 담벼락과 전선, 빗물 자국이 보였고 밤이 오자 골목은 금세 어두워졌습니다. 손전등으로 벽면의 굴곡을 따라가며 표시를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물이 모이는 지점, 사람이 자주 서는 자리. 작은 조명의 각도를 정할 때 그 모든 요소가 필요했습니다. 작업을 시작하면서 은호는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이 골목이 무섭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누군가가 걸으며 작은 위로라도 얻었으면. 밤새 조도를 맞추고 조도보다 더 중요한 눈높이를 맞추면서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구석에서 지켜보던 박성재는 끝까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케이블 타일을 건네주고 무거운 것을 잠시 들어주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그의 방식은 늘 그랬습니다. 가까이 있지만 방해하지 않는 거리. 새벽에 조명이 하나둘 켜지자 둘은 잠깐 같은 곳을 바라봤습니다. 의외로 말이 필요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고생했어요. 네. 이 두 문장이 모든 수고를 대신했습니다. 며칠 뒤 골목을 지나던 사람들이 발걸음을 늦췄습니다. 가게 셔터에 비친 빛이 부드럽게 흔들렸고 벽면에 걸린 작은 판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밤에도 안심하고 걸을 수 있도록. 누군가는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올렸고 누군가는 댓글로 위치를 물었습니다. 은호의 이름이 다시 한번 태그되었습니다. 지은호 디자이너.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연인 후보로 불리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즈음 지역은 또 다른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쉬는 시간에 팔뚝에 상처를 물티슈로 닦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과거 봉사동아리에서 봤던 은호의 옆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의 책가방 끈을 고쳐 매주던 손, 쓰러진 진열대를 혼자 세워 올리던 어깨. 그때는 그 모습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사람이라는 말로 대충 묶어두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알겠더군요.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일은 그 사람이 스스로를 바꾸는 일의 연장이라는 것을요. 지역은 드물게 자신의 잘못을 시선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고 그 잘못을 어떻게 메울지 그려보려 했습니다. 사과 정리 시작 함께. 예전에 접어넣었던 네 단어를 다시 꺼냈습니다. 사과가 먼저여야 한다는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카페 앞을 지나던 지역은 문 손잡이를 잡았다가 놓았습니다. 안쪽에서 들리는 소리들이 선명했습니다. 커피 내리는 물소리, 잔 닿는 소리, 사람들의 낮은 웃음. 그리고 간혹 들리는 은호의 목소리. 템포가 일정했고 말의 끝이 또박또박했습니다. 그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섰다가 다시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거리였습니다. 지금은 내가 들어갈 때가 아니다. 단념처럼 들렸지만 그 문장 안에는 언젠가라는 희망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밤 11시 카페 마감을 하던 은호의 휴대폰에 알림이 떴습니다. 발신인은 없었고 파일명만 남아있었습니다. 회의원 본. WAV 심장 박동이 아주 조금 빨라졌습니다. 누구에게 온 것인지, 왜 자신에게 온 것인지 모르는 파일은 늘 조심스럽습니다. 이어폰을 꽂고 볼륨을 낮춘 뒤 재생을 눌렀습니다. 잠깐의 잡음 뒤에 낮은 목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복수의 사람, 다른 음색, 그러나 비슷한 톤. 이미지는 책임으로 덮으면 됩니다. 그 청년은 사라지게 하고 대체 가능한 사람을 전면에 세우죠. 다음 프로젝트는 언론 노출을 줄입니다. 내부 협력자는 곧 전달하겠습니다. 끊어지는 사이사이로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어왔고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섞였습니다. 말마다 특정 단어들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미지, 책임, 사라지게, 대체, 내부. 은호는 숨을 고르며 멈췄다가 다시 재생을 눌렀습니다. 길지 않은 파일이었지만 한 번에 다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지게 할 청년이 누구인지 떠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고 등줄기에 한기가 스쳤습니다. 이 파일은 누군가가 고의로 보낸 신호였습니다. 사실을 바라보라는 신호이거나 누군가를 움직이게 하려는 함정이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메모 패드를 꺼내 첫 줄에 썼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그리고 세 가지를 적었습니다. 확인 질문 기록. 확인이 먼저여야 했습니다. 내일 누구를 만나야 할지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알고 지낸 담당자, 서류를 손에 쥐는 사람, 말을 아끼는 사람. 질문은 간단하고 짧아야 했습니다. 사실을 묻는 질문은 길어지는 순간 힘을 잃는다는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록. 남길 수 있는 건 다 남겨야 했습니다. 남겨야만 누군가의 말이 다른 누군가의 말에 쉽게 덮이지 않는다는 걸 배웠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이 어두워졌지만 질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어폰을 빼는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고 눈을 감는 시간은 평소보다 조금 더 길었습니다. 파일의 마지막 부분에서 익숙한 억양이 스쳤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들어본 적 있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비슷한 태도의 목소리일까요? 그녀는 그 질문을 내일로 미루며 불을 껐습니다. 한밤의 카페는 조용했고 유리창에 비친 골목 조명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은호는 가장 먼저 컨테이너 쉼터를 맡겼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한 날과 시간, 현장 감독의 이름, 회의에서 오갔던 단어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상대는 처음엔 당황했지만
곧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런 말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자신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은호는 그 말을 적어두었습니다. 두 번째로 찾은 곳은 골목 프로젝트를 연결해준 담당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름 없는 메일이 어떻게 전달되었는지, 누가 추천했는지, 어떤 경로로 예산이 배정되었는지 묻는 동안 담당자는 몇 번이나 모니터를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의 요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군가가 누구인지는 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있었다는 말이 남았습니다. 그 말을 붙잡아 다음으로 가야 했습니다. 같은 시간 성재는 박진석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의 언어로 세상을 정리하는 사람이고 성재는 사람의 언어로 관계를 정리하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덮는다고 해결되는 건 없다. 박진석이 이렇게 말했을 때 성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천천히 갈 겁니다. 아버지는 덧붙였습니다. 천천히 가되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절대 놓치지 마라. 성재는 그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말이 설명을 앞지르는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는 밖으로 나와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은호가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자신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습니다. 저녁이 되고 이지혁은 아버지에게 약속한 날에 맞춰 집으로 향했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 번 멈췄고 초인종을 누르기 전까지 두 번 숨을 골랐습니다. 문이 열리는 동안 오래된 냄새가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익숙한 국물 냄새, 나무 바닥의 향, 사람 사는 집의 소리들. 이상철은 아들의 얼굴을 보고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해야 할 말이 너무 많을 때 사람은 오히려 조용해집니다. 자리에 앉아 둘은 눈을 피하지도 억지로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시간이 흐른 끝에 아주 짧은 말들이 오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밥 먹자. 이번엔 말보다 그릇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을 스치는 소리가 집 안을 천천히 채웠습니다. 화해가 시작되는 방식은 늘 거창하지 않았습니다. 서로의 밥을 먼저 떠주는 일, 그 정도의 온기가 첫걸음이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는 동안 김다정은 조심스럽게 묻지 않는 질문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그 말은 앞으로를 약속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내일은 한 걸음 더. 지혁은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더 말할 수는 없었지만 그 말 안에 들어있는 믿음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은호는 다시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이번에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들었습니다. 이미지, 책임, 대체, 내부. 단어가 중간중간 걸릴 때마다 화면에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반쯤 지나가던 구간에서 갑자기 음량이 커졌다가 줄었습니다. 누군가 자리를 이동한 듯한 발자국 소리. 유리문이 닫히는 소리. 손목시계 초침 같은 작은 소리. 작은 디테일이 퍼즐의 조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녹취의 끝에서 들려오는 숨소리를 붙들었습니다. 들어본 적 있는 리듬. 카페의 유리문을 닫고 불을 끄고 골목 조명이 들어오자 마음 한가운데 자리 잡은 질문이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 목소리, 도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그리고 이 파일, 누가 나에게 보낸 걸까요? 드라마 화려한 날들은 세 가족의 얽힌 사랑과 갈등 속에서 비혼주의자 이지혁과 그를 사랑하는 지은호, 그리고 절친 박성재 사이의 팽팽한 삼각관계, 거기에 부모 세대가 남긴 상처와 책임까지 교차하는 KBS 주말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결혼 파탄 이후 부자 충돌과 가출, 현장 노동과 자리 축소가 겹친 지역의 이중몰락, 작은 의뢰를 시작으로 자기 이름으로 성장을 선택한 은호, 그리고 선을 지키며 다가서는 성재까지. 세 사람의 입장 역전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전개를 상상해봤습니다. 끝에서는 익명 녹취 파일이 도착해 누가 판을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한 새로운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다만 이 이야기는 최신 줄거리를 바탕으로 상상력을 더한 예상 대본이라 실제 방송 전개와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주세요. 그 차이를 비교하며 보는 재미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상상드라마 연구소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